앞서 이어서 계속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접하는 건데 지금 실습을 같이 하고 있는 학생들 느낌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강의실에서 하면은 현재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가 식별이 돼서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가서 1대1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또 동영상 강좌의 장점은 무한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개별적으로 가서 이렇게 개별 지도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학생들은 이 강좌를 보고 이해될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안 좋은 쪽만 이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지금 환경에서 가장 최적의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스피어를 하나 꺼내고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에딧 메이크 폴리메시 3D에서 이렇게 하나 줬습니다. 참고로 지브러시 2020 버전이 좀 버그가 있어요. 예, 그래서 20.1부터 좀 점 1점인가 버그 패치된 걸 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버그가 좀 있습니다. 하고 얘가 왜 그리고 2021.1은 좀 많이 안정화된 것 같아요. 예, 버전마다 좀 버그가 조금씩 계속 있다라는 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스피어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다른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첫 번째 시간 한 게 가장 기본적인 걸 했는데, 자,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줌인도 할 수 있고 화면 돌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Shift 키를 누르면 안쪽으로 팔 수 있다. 스무스를 하면 이런 식으로 소프트 처리, 그러니까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에서 디바이드를 통해서 이 세그먼트를 더 증가시켜서 더 고운 스컬팅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전에 기초 과정에서 막 배웠어요. 이런 것들을 배운 거죠. 자, 이번엔 마스크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실 3D 프로그램에서 마스크는 텍스처 매핑에서 주로 접하는 개념이지, 모델링 하면서 마스크 개념을 쓰는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3ds max나 마야에서는 사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예, 텍스처 매핑에 관련돼서 마스크라는 개념을 써요. 근데 이 지브러시는 3D 입체 조형을 만드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직관적인 2D 페인팅 같은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3D 모델링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킹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모델링사에서. 자, 일단 마스킹은 어떻게 하냐면, 자, 화면을 좀 돌려놓고, 자,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요, 예, 화면이 노란색, 좀 키워볼까요? 드로우 사이즈를 키우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마스크라는 글씨가 써 있어요. 그쵸? 예. 이 상태에서 그리면 이렇게 마스크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커머지죠? 시커매지는데, 시커매진 부분, 그러니까 이 블랙입니다. 이 부분이 블랙이고 나머지 부분이 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으로 된 부분은 마스크가 걸린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지금 나한테 이런 스마트폰이 있을 때 이런 걸로 내가 여기를 이렇게 붙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스프레이를 칠하면 이 종이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스프레이가 묻는 거죠. 그쵸? 잉크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른 다음에 얘를 띄면 요 띈 모양만 딱 원래 자기의 텍스처를 갖고 있겠죠. 원래 모양을. 지금 이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뭔가 이렇게 검은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이게
테이프를 붙인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스킹 테이프 붙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마스킹 테이프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드로우 사이즈를 낮추고 스탠다드 브러쉬 상태로 그냥 편하게 내가 막 브러쉬를 했어요. 어때요? 마스킹 테이프이 있는 부분에는 절대 변화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는 3D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개념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마스크를 디바클 생겨요. 자, 지금 마스크 테이프를 마스크 없는 부분으로 바꿔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마스크를 뒤집어 줘야 되는데 인버스 시켜줘야 되는데 인버스 시키는 것은 나도 할 때마다 이게 헷갈려 이렇게 혼돈해갖고 다시 언두하고 다시 하는데 언두를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이 지브러시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화면 바깥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면 해지가 됩니다. 마스크가. 자, 언두 할게요. 컨트롤 클릭 드래그는 마스크를 언마스크 시키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언두하고 다시. 이번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화면 바깥에서 그냥 클릭만 해볼게요. 클릭. 예, 클릭만 하면 이렇게 마스크가 뒤집어집니다. 인버스. 자, 또 한번 클릭. 그럼 이렇게. 예. 마스크를 뒤집는 것은 그냥 컨트롤 클릭이에요. 컨트롤 클릭 드래그는 마스크를 아예 다 없애는 거, 예, 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인버스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인버스 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검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마스크 테이프이 감싸고 있는 거니까 거기는 어떠한 침범도 못하는 거지,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이 부분에만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무브 같은 경우도 마스크, 모든 브러쉬는 이 마스크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얘만 마스크의 영향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죠. 자, 이게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 강좌는 굉장히 짧을 거예요. 짧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가 오늘 첫날 이 3D 스컬팅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무한 반복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로그램이 구비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일단 그 30일 홈페이지, 지브러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픽솔로직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30일짜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세이브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실습은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그것도 다운로드가 안 되고 뭐 설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설치가 잘 안 되면 혹시 학교 근처에 있다면요, 내가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그 행정적인 일 때문에 학교를 가고 있거든요. 그때 뭐 혹시 노트북을 쓰고 있어서 노트북에 설치를 했는데 그 뭐 자꾸 에러가 뜬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세요. 나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그럼 나하고 약속 잡고 뭐 건물 들어오려면 이제는 그 발열 체크 이런 걸 다 거쳐야 돼요. 그리고 포털, 그 세물 포털 앱에서 자가 진단도 하고 좀 번거롭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나한테 만나면 내가 어떤 조치 그리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테크니컬 솔루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하자고요. 예, 자꾸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좀 하면 이 안에서 최적의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 듭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보죠. 자, 그 다음에 마스크 했고요. 자, 마스크를 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무브로 뽑아냈더니 자, 세그먼트를 좀 보면 여기 있는 세그먼트는 조밀조밀하게 잘 되어 있는데 내가 무브로 끌어온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경계선 부분, 마스크에 의해서 그 경계가 있었던 부분은 이 세그먼트 범위가 그냥 이렇게 쭉 늘어나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밀조밀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늘어났다가 여기서 점점 다시 조밀해지는, 예, 이러한 모델링이 수정 볼 때 제일 까다로운 모델이에요. 지브러시에서 제일 좋은 모델은요, 모양과 상관없이 전체 오브젝의 외형이 어떻든 간에 모든 오브젝이 그 안에 세그먼트가 모는 종이처럼 아주 균일하게 쫙 깔려 있는 모델이 스컬팅하기 제일 좋은 모델입니다. 나중에 그걸 수정 보기도 되게 편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무브를 쓰면요 이렇게 왜곡이 져요. 그러니까 세그먼트가 균일하게 돼 있지 않고 어떤 부분은 넓고 어떤 부분은 좁고 이래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세그먼트가 넓죠. 근데 얘는 어때요? 세그먼트가 조밀조밀하게 있잖아요. 조밀조밀하게 있다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확 점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조밀조밀조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무브나 뭐 어떤 스컬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자, 다른 부분 한번 또 해볼게요. 자, 마스크 없이 그냥 무브로 당겨 볼게요. 야, 무브로 당기면 예, 조밀조밀하게 균일하게 간격을 지키고 있다가 무브로 강제로 당겼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세건트 팍팍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이제 막 했더니 뭐 오브젝트 깨지기도 했고 예, 세그먼트가 아주 제멋대로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조밀하게 해주는 방법이 자 여기 지오메트리에 우리 지금 디바이드 하나 배웠잖아요. 디바이드에서 디바이드 누르면 서브디바이드가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1부터 2, 3, 5 자유롭게 그 세그먼트 단위를 이동할 수 있는데 요거 하나 배웠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균일한 세그먼트를 얻기 위해서는 지브러시가 제공하는 게 바로 다이나메시라는 기능입니다. 자, 다이나메시를 누르면 다이나메시 이 버튼을 누르면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모양이 전체적으로. 자, 다이나메시 한 번만 눌러 보겠습니다. 자, 다이나메시 눌렀더니 여러 개의 서브디비전 레벨에 있는 상태에서는 없애던가 서브디비전을 얼리던가 아니면 디비전을 다 없애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래요. 무슨 말이지? 자, 멀티플 서브디비전 레벨이라는 얘기는 지금 서브디비전 레벨 3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세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나로 얼리던가 하나로 만들던가 둘 중에 하래요. 얼리는 건 또 뭔 말이냐?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스 해볼게요. 자, 예스 했더니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freeze subdivision level. 자, subdivision level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하나로 하나인 것처럼 임시로 얼려놓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이나메시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모든 세그먼트가 최대한 거의 비슷한 간격으로 다시 정렬이 되죠. 이게 바로 다이나믹입니다. 자, 끌게요. 그리고 freeze subdivision level 끄겠습니다. 자, 그러면 subdivision level이 아까 3단계였는데 이후로는 1과 2 두 단계로 자기가 자동으로 바꿔놔요. 이런 관계들을 계속 작업하면서 어색하지 않으면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자꾸 본인 스스로 솔루션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치를 키워놔야 돼요. 그런 거는 결국 경험입니다.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더 그 잘하고 그 특히 3D 어떤 디지털 관련된 컨텐츠를 더 잘 만들어서 툴을 잘 쓰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세계적인 툴은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마블러스 디자이너 정도가 대단한 프로그램이고 근데 그런 프로그램도 어쨌든 영문으로 먼저 프로그램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글도 있긴 있지만 한글이라고 표현한 건 절대 아니에요. 개념 다 영어권 사람들이 영어를 기반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해도 쉽게 와닿진 않아요.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이렇게 에러 메시지나 어떤 인포메이션 메시지가 뜨면 자세히 읽어보고 자꾸 분석하고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매뉴얼을 뒤져보면은 실력이 쑥쑥 늘어납니다. 자, 다이나메시 이번에는 자 언두를 좀 할게요. 다이나믹 전 상태로 다시 돌려놨고요. 자, 이번엔 레졸루션 128로 되어 있는데 얘를 2의 n승 개념으로 그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128의 그 다음은 2의 8승 같은 경우는 256단계예요. 그래서 256으로 놓고 숫자가 높을수록 더 조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폴트 128 정도면은 일단 뭐 연습하는 데는 큰 문제 없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256 정도로 놓고 작업할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다이나메시 작업을 할 때. 자, 다이나메시 개념까지 알아두고요.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조밀조밀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제가 이 상태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스컬팅을 하면 이 부분이 거칠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이나메시를 하고 스컬팅을 하면 다시 연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부드럽게 스컬팅을 다시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이유로 다이나메시를 쓰게 될 겁니다. 좋은 기능이에요. 다 썼으면 끄면 돼요. 계속 켜져 있으면 그 다음 쓸 때마다 얘가 세그먼트를 계속 정렬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큰 덩어리의 어떤 스컬팅을 할 때는 컴퓨터가 갑자기 멈추듯이 계산을 할 거예요. 이거는 세그먼트 계산을 계속 다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연산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브러시 같은 경우, 특히 3D 같은 경우는 이 CPU가 굉장히 CPU하고 GPU 둘 다 빨라야지 작업이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내 거 같은 경우 여기 보면 퍼포먼스에 보면 멀티스레드 IO, 멀티스레드라는 것은 그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 CPU의 그 멀티 스레드를 얘가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내 거 같은 경우는 스레드가 64개짜리인데 굉장히 빠른 컴퓨터 중에 하나입니다. 저걸 끄면은 속도가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얘가 대부분 켜져 있는데 좀 느린 것 같다, 생각보다 내 컴퓨터 좀 나 좋은 컴퓨터라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느리지 하면 퍼포먼스에서 멀티스레드 IO가 꺼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꺼져 있다면 꼭 키세요. 그래야지 컴퓨터의 퍼포먼스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할까요? 지금 마스크 했죠. 자, 마스크 했고 이번에는 오브젝을 부분적으로 감추고 보여주는 운영법을 알아볼게요. 그거는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면요, 컨트롤로 클릭 이런 식으로 하면 초록색 렉탱글이 나오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선택한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감춰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클릭 드래그 하면 거꾸로 되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컨트롤 시프트 이렇게. 자, 이제 다시 다 보여주고 싶어. 그럼 컨트롤 시프트 그냥 클릭 하면 다시 원래로 나와요. 이게 마스크하고 달라요. 운영법이. 마스크는 이렇게 마스크 한 다음에 얘를 뒤집어 주려면 클릭하면 뒤집어졌잖아요. 그쵸? 클릭이란 말이에요. 컨트롤. 그리고 컨트롤 클릭 드래그로 하면은 마스크 해제였어요. 근데 하이드 언하이드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어 주는 게 마스크는 아까 그냥 클릭이었죠. 컨트롤 키 누르고. 근데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얘는 뒤집어져요. 그냥 해지되는 거예요. 클릭 드래그를 해야지 서로 토글이 됩니다. 자, 자꾸 쓰다 보면 이제 이해돼요. 그러니까 감추고 안 감추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컨트롤 시프트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컨트롤 알트 시프트 3개를 동시에 눌러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빨간색으로 되죠. 이거는 내가 선택한 부분을 하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다시 뒤집으면 되니까. 뒤집으면 되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는 나도 그렇게 많이 안 쓰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이용해서 감춰주고 필요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추고 멈추고 보여줄 수 있다. hide and unhide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hide and unhide는 오브젝트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룹별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굉장히 종종 아니라 꽤 많습니다. 자, 잠시 new document로 이렇게 다 리셋 해놓고 다시 스피어에서 클릭 edit make polymesh 3D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에서 디바이드 3단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마스크를 그냥 대충 했어요.
마스크 좋습니다. 이 마스크를 어, 그룹으로 분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맥스나 마이너스나 학생들은 이해가 좀 빠를 텐데 맥스나 마이너는 오브젝트 단위로 분리해 갖고 서로 이렇게 뭐 끼워 맞추고 뭐 하면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어떤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 혹은 페이스나 버텍스나 엣지 같은 걸 이용해서 별도로 분리를 시켜 갖고 그걸 또 모델링을 해 나가요. 근데 지브러시는 여러 개의 모델을 갖고 이렇게 겹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진흙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뽑아내고 집어넣고 하면서 조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이 마스크를 다른 영역으로 지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폴리그룹이라고 부릅니다. 폴리그룹.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여기 보면 폴리그룹이라고 있어요. 폴리그룹. 폴리그룹에서 그룹 마스크, 현재 마스크를 그룹으로 분리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룹 마스크를 눌러도 되고 밑에 그룹 마스크, 클리어 마스크 해야 돼요. 자, 그룹 마스크를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마스크를 해제할 거니까 컨트롤 해제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컬러가 달라졌죠? 이거는 두 개의 폴리그룹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오브젝트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폴리곤을 구별하면 돼요. 자, 또 해볼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뭐 모양을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었다. 아이고, 예. 그리고 이번에 그룹 마스크 해야 되고 그룹 마스크 클리어 마스크 해야 돼요. 이거는 폴리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마스크도 해지시키는 겁니다. 자, 그룹 마스크 클리어 마스크 누르면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요. 그럼 얘는 색깔은 그냥 지브러시가 랜덤하게 자기가 부여해요. 그래서 하나의 스피어에 총 3개의 폴리그룹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 핑크 계열, 오렌지 계열, 초록 계열. 예. 자, 이거는 서로 감출수가 요것만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자, 하이드 온 하이드가 컨트롤 시프트였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난 이 오렌지만 클릭하면 오렌지만 남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오렌지를 클릭하면 얘만 감춰져요.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 초록색을 누르면 초록색이 또 감춰집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지금 보이는 건 유일한 하나의 그 핑크 계열이죠. 핑크 계열을 선택하면 핑크만 감춰지고 나머지가 또 떠요. 뭐 아까처럼 똑같이, 예, 하이드온 아주 똑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인버스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해제할 수도 있고, 요거를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응용법을 초반에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본인 걸로 익혀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은 기능을 나가지를 않고 어떤 기초적인 운영법을 편하게 쓸 줄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어떤 조각을 하던 뭐 노말 맵을 뽑던 뭐 어떤 그 다음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브러시에서 이미 어떤 기초적인 과정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예, 그 넘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단계를 스스로 공부해도 좋고요. 일단 처음 하는 학생들은, 예, 많이 만져봐서 빠르게 내 손에 익혀두는 방법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세 번째 강좌에서 이런 그룹 마스크와 오늘 배운 걸 종합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하나 이렇게 단순해도 하나의 스컬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